자, 61번입니다. 500옴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열량이니까 주대 법칙입니다. H는 0.24 PT 0.24 VIT 0.24 I제곱 RT 0.24 R분의 V제곱 T 뭐에 해당되냐?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뭐에 해당될까요? 500옴의 저항 1A의 전류 1분. 얘는 전류 저항 안 들어가니까 탈락. 전류는 들어가는데 저항이 안 들어가니까 탈락. 전류 저항 들어가니까 얘는 합격. 얘네요. 그럼 H는 0.24 곱하기 전류값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요. 전류값 1A 주어졌습니다. 1의 제곱 곱하기 R은 얼마가 주어졌냐? 500이 주어졌습니다. 500 곱하기 시간 1분이래요. 60초. 요거 계산하면은 열량 나옵니다. 그러면 열량은 7200칼로리. 답은 4번입니다. 62번입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 하면은 니켈 카드뮴, 1차 전지는 망간입니다. 2차니까 니켈 카드뮴. 답은 4번입니다. 63번입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클론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클론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 거리에 있다.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근데 계산 문제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볼까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는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m. 2의 제곱분의 Q1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얘를 계산하면은 5.4뉴턴 입니다. 근데 어떤 힘이 작용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힘이냐? 자, 지금 저 힘은 이 전하만 보면 돼요. 전하가 지금 어때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요. 요 뒤에는 무시하고 앞에가 플러스 숫자냐 마이너스 숫자냐만 보면 돼요. 둘 다 뭐예요? 양전하죠? 같은 전하예요. 같은 전하는 반발, 다른 전하는 흡입입니다. 그러면 둘 다 같은 양전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5.4의 반발력. 요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5.4의 반발력 2번입니다. 65번입니다. 두 콘덴서 C1, C2를 직렬 접속하고 양단의 V의 전압을 가할 때 C1에 걸리는 전압은? 하는 겁니다. 콘덴서에서 V1을 구하고 V2를 구하는 겁니다. V1은 어떻게 구하냐? C1분의 Q로 구할 수 있고요. V2는 C2분의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없네요. 보기에 얘들이 없으면은 이제 전하분배의 법칙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전하분배의 법칙은 V5는 C1 더하기 C2분의 어떤 C가 들어가고 여기에 전체 전압 V입니다. 그래서 전하분배 법칙은 V5는 C1 더하기 C2분의 어떠한 C가 들어가고 곱하기 전체 전압 V고요. V2는 C1 더하기 C2분의 어떠한 C값이 들어가고 마찬가지 전체 V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C냐는데 바로 전압과 콘덴서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콘덴서와 전압은 무슨 관계요? V는
C분의 Q. 반비례 관계입니다. 제가 반비례일 때는 다른 숫자 1이니까 2, 2니까 1.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C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엔 이 V온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럼 V온은 C1 더하기 C2분의 C2 곱하기 V. 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7번입니다.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적으로 자력이 강해진다. 전자석은요, 전자석이 뭐였냐면요, 어떠한 도체가 여러 개 있으면요, 이 도체에 철심을 감습니다. 어떠한 도체에 여러 개 철심을 감아서 이 철심에다가 전기를 흘려 보내주면은 이 도체가 철심의 자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계속 자석이 세지면 될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 자기포화 현상 때문에 자석이 세지지 않습니다. 전류가 올려도 어느 순간 제가 배고프거든요. 저한테 밥 계속 주면 밥 못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전류가 올라가면은 끝나요.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한장 강해진다. 그게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8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력의 작용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은 변압기 없으면 종동기입니다. 답은 3번 종동기입니다. 69번입니다. 단면적 A, 자로의 길이 L, 투자율 μ, 곤수 N, 항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 L 하면은 I분의 N파이가 기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여기서 한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 나오면은 B는 A분의 파이야 μ H야를 기억하고요. 자속 파이는 BA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I분의 NBA로 바꿀 거고요. B를 다시 한번 μH로 바꿀 거예요. 그럼 I는 NμHA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H, 한상철심이니까 항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는 H는 2파이 R분의 NI가 있었고 L분의 NI가 있었어요. 우리는 요걸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H 대신에 걔를 넣어주니까 I분의 L분의 N, μ, N, I, A가 됩니다. I 약분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L분의 N, μ, N, A가 남습니다. N이 두 개네요. 그래서 L분의 N의 제곱 μ A 이겁니다. 근데 μ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N의 제곱 μ 제로 μ S A. 그래서 우리는 요 결각과 두 개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로 찾아주시면 답이 나 있을 거예요. 예, 답은 요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얘를 찾아주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저는 n의 제곱 μ 제로 μ S A로 했는데 보기는 어때요? 뭐가 먼저 나와 있어요? μ 제로 μ S A N의 제곱분의 L L분의 요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결과적은 뭐예요? 틀은 똑같잖아요. 이치는 바뀔 수 있어요. 문제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보기까지 완벽하게는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보기는 바꿀 수 있지만 뭐가 안 바뀌어요? 들어가야 되는 기본 틀은 안 바뀐다. 기본 기호가 안 바뀐다. 그 기호가 들어간지를 찾아야지 이것까지 똑같이 맞춰줘야죠 라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감안하고 해주셔야 되고요.
70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50mH 와 120mH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석이 없고 상호 인덕턴스가 90일 때 가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는 가동 접속일 때는요. L1 더하기 L2 더하기 EM이었고요. 차동일 때는요.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EM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입만 해주시면은 답 나옵니다. 그러면은 150 더하기 120 더하기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 90. 예, 계산하면은 가동 접속 됩니다. 답은 450입니다. 71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헬리인 코일에 200V 60Hz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는 단 저항 성분은 모두 무시한다. 저항 성분은 모두 무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코일만 있다라는 겁니다. 코일. L만의 회로예요. 그러면 L만의 회로일 때 인덕턴스일 때는 전류가 어땠어요? 코일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어땠어요? 더 느리다. 얼마만큼요? 2분의 파이 90도만큼 느리다. 요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자, 72번입니다. 다음 중 어드미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드미터스는요. 임피던스의 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교류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낸 것어서 임피던스의 역수 2번입니다. 73번입니다. 주기적인 구형파의 신호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답은 3번입니다. 74번입니다. 전기 분해에서 구리를 정제하는 경우 음극에서 구리 1kg를 석출하기 위해 200A의 전류를 약 몇 시간 흘려야 하는가? 단 전기화학 당량은 0.3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g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화학 문제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K는 W는 KQ다입니다. 근데 Q는 KIT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석출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시간 t를 구하래요. 시간 t는 KIW다입니다. 그럼 지금 화학 당량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화학 당량은 0.329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화학 당량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전류는 얼마가 주어졌냐? 200이 주어졌습니다. 200. 요거 분의 석출량은 1kg입니다. 1000입니다. 얘를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얘를 계산했을 때는 초로 나옵니다. 초. 초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초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시간으로 바꾸래요. 이번에는 초가 아니고. 그러면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뭐 해주면 돼요? 나누기 60 해주면 분으로 바뀌고요. 또 여기에 나누기 60 하면은 시간으로 바뀝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나누기 3600 하면은 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60 나누기 60 해서 시간으로 바꿔주면은 4.22시간 나옵니다. 답은 4.22시간 4번입니다. 75번입니다.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감은 횟수가 10회인 온형 코일에 20A의 전류가 흐르게 하면은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는,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온형 코일 H는 2R분의 NI다 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곱하기 길이가 얼마가 되어 있냐면요. 10cm래요. 뭐로 바꿔줘야 된다 했어요? cm는 미터로요.
0.1m 분의 가문 횟수 10회 곱하기 전류 20 넣어주면은 H는 1000A 턴/미터. 답은 1번입니다. 자, 76번입니다. 곤수가 200인 코일의 0.1초 사이에 0.4에버의 자속이 변했다. 코일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기전력 문제 나오면은 패러데이 법칙이었습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였고요. 2는 n 곱하기 변화된 시간분의 변화된 자속 또는 인덕턴스 곱하기 변화된 시간분의 변화된 전류였습니다.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뭐가 주어졌냐면은 자속이 주어졌네요. 곤수가 200이고 얘 써먹어야겠네요. 200 곱하기 변화된 시간 0.1초 0.1 자속 0.4의 자속이 변했어요. 요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네요. 얘 계산했을 때 기전력의 크기는 800V 4번이 답입니다. 77번입니다. 니켈의 온자가가 2이고 온자량이 58.7이다. 하악당량 값은? 하악당량 K는 온자가분의 온자량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자가가 2고 58.7이니까 요거 절반 나오겠네요. 절반 하면은 29.35. 답은 3번입니다. 78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저항의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저항 R은 뮤 A분의 L이었고요. 또는 파이분의 F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F는 파이분의 NI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N은 가문 횟수, I는 전류, 그래서 암페아 가문 횟수, 턴, 회전하다, 턴이고요. 나누기 자속의 단위, 웨버. 그래서 암페아 턴 퍼 웨버가 자기저항의 단위입니다. 이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1번입니다. 79번입니다. 콘덴서 용량 0.001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0.001과 같은 것. 마이크로는 뭐였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어요. 6번 앞으로 가주시면 되세요. 마이크로니까. 그러면 지금 보기 4번 보시면은 1000이에요. 1000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거는 그냥 페럿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6번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6번 앞으로 가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앞으로 오니까 뭐예요? 그 앞에만큼 0.00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0 가면 돼요. 0, 0, 0. 0이 끝나는 뒤에 점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요 뒤에 없어지니까 마이크로 없어지니까 똑같아졌네요. 그럼 지금 0.001 페럿은 뭐랑 똑같아요? 1000 마이크로 페럿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는 앞으로 6번만 가주세요. 그럼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80번입니다. 삼상교류 회로에 2개의 전력계 와트 1, 와트 2로 추정해서 와트 1의 지시값이 P1, 와트 2의 지시값이 P2라고 하면은 삼상전력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전력계법이 있고요. 3전력계가 있어요. 이전력계는요. 전력 2개를 더해주면 되고요. 3전력계는요.
전력 3개를 더해주면 3전력계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전력 2개이니까 합쳐라 했으니까 2전력계법 P1 더하기 P2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81번입니다. 정연파 교류의 외용률을 물어봤는데요. 정연파는 요게 정연파입니다. 비정연파는 이 모양이 안 나오는 걸 비정연파라 해요. 정연파는 외역률이 없어요. 외역률은 일그러짐, 찌그러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찌그러졌어요? 아니요, 안 찌그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역률이 없다, 0이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0 나오면 의심해봐라. 전기는 절대 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0이 나오면 의심해봐라. 답은 3번입니다. 82번입니다. 컨덕턴스 G, 모, 저항 R, 옴, 저항 V, 볼트, 전류 I, 암페아라 할 때 G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I는 R분의 V였습니다. R은 I분의 V였습니다. G는 R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G는 R분의 1이라는 거는 얘랑 어떻게 돼요? 얘도 반대가 된다. 그래서 G는 V분의 I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82번에 3번 G는 V분의 I. 83번입니다. 저항 R이 15옴, 자체 인덕턴스 L이 35mH, 정정 용량 C는 300마이크로페럿의 직렬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 FR은 약 몇 헤르츠인가입니다. 공진 주파수는 직렬 공진이라는 거는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였어요. 여기서 주파수 요 F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메가를 밖으로 보내고 L을 안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LC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파수의 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파수가 필요하니까 주파수만 남겨놓고 제곱은 안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근데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는 루트 LC분의 1이다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파수가 필요하지 2파이가 안 필요하니까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파수 대입하겠습니다. F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루트 씌워 놓고 L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C는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 분의 1 계산해주면 답 나옵니다. 요럴 때는 얼마가 나오냐? 50Hz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여서 60이 답이 많이 나오지만은 50과 60이 있을 때는 무조건 계산해라 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답일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50이냐 60이냐 둘 다 나왔을 때는 무조건 계산하고요. 그냥 60Hz밖에 없다 하면은 60Hz가 답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84번입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4옴에 흐르는 전류는 그림 같은 회로 A, B라고 되어 있고요. 10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6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2.6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 전류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항값을 다 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병렬이니까 4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6 한 다음에 얘랑 얘랑은 직렬이니까 2.6을 더해주면은 전체 저항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분의 24, 2.4 더하기 2.6입니다. 그러면은 5죠. 5분의 전압값 10V. 그러면 전류값은 얼마예요? 2A. 그러면 2A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결국에 여기서 2A가 두 개가 나눠지고 다시 여기로는 얼마가 들어와요? 2A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2.65은 2A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를 전류 분배 법칙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4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아이온이라고 보죠. 4옴을 4 더하기 6분의 어떠한 저항값 전체 전류 I. 근데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니까 내가 4옴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는 6을 넣어준다. 그리고 전체 전류값은 지금 2A니까 2. 그러면은 10분의 12가 나옵니다. 그러면 10분의 10이니까 I5는 얼마가 되냐? 1.2A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85번입니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 바리콘 1번입니다. 86번입니다. R이 10옴, XL은 15옴, XC는 15옴, 직렬 회로에 1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I는 절대값 임피던스분의 V입니다. 근데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의 분의 V입니다. 근데 지금 XL이 얼마예요? 15 빼기 15는 얼마예요? 없네요. 그럼 이건 결국에 뭐로 쓸 수 있어요? I는 R분의 V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R은 10옴, 전압은 100V. 그럼 나눠주니까 얼마예요? 전류 I는 10A. 답은 3번입니다. 87번입니다. 10A의 전류로 6시간 반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은? 축전지 용량의 단위만 봐주시면 쉬워요. 축전지 용량 단위 뭐예요? 암페어, 하워. 뭐 하라는 거예요? 전류와 시간 곱해라.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10A에 6시간이니까 60A 하워. 답 4번입니다. 간단하죠? 축전지 용량은. 88번입니다. 한 상의 R이 12옴, XL이 16옴을 직렬로 접속하여 성간전압에 200V의 대칭 3상교류 전압을 가할 때 역률은 얼마냐? 역률 코사인 세타는요, 절대값 임피던스분의 R로 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절대값 임피던스가 R하고 L이네요. 그러면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요거 분의 저항값 12. 얘를 넣어주면은 역률값 나온다. 역률값은 60%. 답은 1번입니다. 89번입니다. 자기회로의 길이가 L, 단면적 A, 투자율 뮤, 자기저항. 자기저항 R은 뮤 A분의 L이다. 또는 파이분의 F다. 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뮤 A분의 L 요거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90번입니다.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 암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이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91번입니다. 1cm당 곤선수가 10인 무한 길이 솔레노이드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 자개의 세기는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H는 Ni였습니다. 여기서 N은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였습니다. 단위 길이는 1m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뭐가 주어졌어요? 길이가 1cm가 주어졌습니다. 1cm에 10이래요. 근데 저희 1m 만들려면 100cm가 돼야겠죠. 그러면 10cm일 때 얼마예요? 1cm가 10이면은 10cm면 100이 됩니다. 그럼 100cm면 얼마예요? 1000이 됩니다. 100cm가 1m니까요. 그럼 1m당 가문의 수는 얼마라는 거예요? 1000에. 그러면 n은 얼마가 돼요? 1m당 1000에 1000입니다. 1000 곱하기 전류값 얼마예요? 1A래요. 그러면 1에서 얼마예요? 답? 1000. 보기에 1000 있죠?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0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라. 보기 0 있어요. 답 1번에 0이 보기에 0이 있어요. 그리고 무한 솔레노이드는요. 외부는 0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무한 솔레노이드 1A의 전류가 있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네요. 0이에요. 이거 제가 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푸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1m가 1cm를 1m로 횟수를 바꿔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문제를 푼 거고요. 답은 외부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 여러분들 풀지 말고 바로 0으로 찍으셨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cm를 미터로 바꾸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푼 거예요. 근데 외부 자개의 세기이기 때문에 답은 0, 1번입니다. 92번입니다. 성간전압이 210V, 선전류가 10A, Y결선에 해로가 있다. 이때 상전압과 상전류는 각각 얼마인가? Y결선일 때 성간전압은 루트 3VP였고요. 선전류는 IP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전류와 선전류는 똑같으니까 일단은 뭐예요? 10A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10A 찾으면은 두 개는 나가리 없어진 거죠. 50%입니다. 찍 떨어져 50%예요. 근데 우리 문제 푸셔야죠. 자, 상전압을 구하라 했으니까 상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VP는 루트 3분의 VL. 그러면 루트 3분의 VL이 얼마가 주어졌냐? 210. 요거 계산하면은 121, 10A. 답은 4번입니다. 93번입니다. 그림에서 AB 사이의 단자전압은 몇 볼트인가? 1.5V가 나왔고요. 3V가 나왔고요. 1.5V가 나왔고요. 1.5V가 나왔고요. 2V가 나왔고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A, B 사이의 단자전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A, B 요 사이가 전체 전압이 어떻게 돼?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같은 방향은 더해주고 같은 방향끼리는 더해주고 다른 방향은 빼주고 얘랑 방향 똑같죠? 요렇게 세 개 방향 똑같죠? 요렇게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4.5에다가 5.5에다가 6V네요. 6V 빼기 3.5 하면은 2.5V. 답은 2.5V. 1번입니다. 94번입니다.
20옴, 30옴, 60옴의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하고 60V의 전압을 가할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I는 R분의 V입니다. R 토탈은 병렬이니까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60분의 1 요거 먼저 계산하고 나온 거 분의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V하고 나눠주면은 전류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값은 2A 답은 6A 2번이라는 게 답인데 2번에 6A입니다. 95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L1, L2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나타내는 식 가동 접속으로 접속했다. 가동 접속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플러스 EM 찾아주시니까 답 2번입니다. 96번입니다.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 열화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체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는 무엇이라 하는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거,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허용한다 하죠? 허용 전류. 답은 4번입니다. 97번입니다.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가 흘리면 출열 외에 그 점에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은 단 동일한 두 금속이네요. 동일한 두 금속 열의 흡수는 톰슨, 서로 다른 두 금속 열의 흡수는 펠티에, 서로 다른 두 금속 온도차는 제백이었습니다. 이거 3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답은 톰슨 2번입니다. 98번입니다. 병렬 공진 회로에서의 공진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었습니다. 요거 찾아주시면은 답은 2번입니다. 99번입니다. 그림 같은 회로의 저항값이 R1, R2, R3, R4일 때 전류가 흐르는 최소로 흐르는 저항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R1이 제일 크고요. R2가 두 번째로 크고요. R3가 세 번째로 크고요. R4가 네 번째로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회로가 어떻게 주어졌냐? R1이 주어졌고요. R2, R3, R4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까요?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뭐예요? I는 R분의 V다.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뭐예요? 최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항값이 제일 큰 뭐예요? R1이 답이겠네. 이러시면은 틀리셔요. 답은 R2예요. 답은 왜 R2냐? R1은 지금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일 때는 전류가 어떻다 했어요? 일정하다 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얘가 크든 뭐든 2A는 얘는 2A가 들어가요.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아무리 얘가 커도 전류는 안 바뀌니까 직렬은 저항 무시하고 어디 거부터 해야 돼요? 병렬 연결인 얘들 중에 어느 저항이 제일 크냐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럼 병렬 연결 중에 저항이 제일 큰 값은 뭐예요? R2네요. 그래서 R2 답은 1번입니다. 자, 100번입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절대값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겁니다.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요거였습니다. 요거 찾아주시면은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상 이렇게 제가 엄선한 뱀문제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제 것만 풀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재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는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제 거 배 문제 역시 많이 풀어봐 주세요. 근데 문제가 겹치는 문제도 있고 안 겹쳐지는 문제가 있는데 전기기능사는 문제 은행제처럼 나오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접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전기기기의 엄선된 배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